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규장에서 무려 5.7% 가까이 급락했죠. 사실 시장도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익숙해져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5.7%라니 막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급락한 이유, Why Nvidia stock is sinking today?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요. 가장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를 바로 볼게요. Nvidia stock is falling today as Marvell Technologies' recent earning report is reshaping approaches to valuation for AI and semiconductor stocks. 마블 테크놀로지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바로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엔비디아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데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rvell posted sales earnings, 매출과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리고 forward guidance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beat expectations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했던 기대감을 가졌던 탓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벨이 왜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를 넘지 못했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마벨이 내놓은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1,000,000,000가량 소폭 상회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월가가 이 AI 관련주들에게 유독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다음 분기에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마진 쪽이 다소 압박을 받은 영향도 이 마벨의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demand in the AI space continues to look strong. 여전히 이 AI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but valuation sentiment is shifting as microeconomic and geopolitical risk,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에 의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 마찰이나 관세와 규제 위험에 따른 AI 섹터 전반이 투심이 위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코어 위브가 납품 문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를 취소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가 딥시크 방식의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투심이 악화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AI 계속해서 이 마블 테크놀로지와의 이 수익성 악화 그리고 AI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미국장이 조정받아서 그래요. 미국장이 조정받으면 뉴스들도 시들시들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뉴스들이 똑같은 뉴스인데도 되게 좋게 그리고 기대감과 미래에 좋을 것까지도 땡겨와가지고 막 펌핑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올라가는 생각이 없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신규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자, 어제 비슷합니다. 자, 미국장은 아직 반등 줄 시그널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8,000에서 지지하고 있지만 17,000까지 내려와도 돼요. 거기서 내려와서 17,000 잠깐 떼주고 16,700이나 16,500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 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종목들 단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 시장 나스닥만 하더라도 이경 시총이 지금 몇 경 이렇게 돼버리는데 제가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예측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차트를 보면은 미국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올라갈 준비가. 여기서 어설프게 오늘 반등 좀 나와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또 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움직이든가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장은 일로 얼마든지 밀릴 수가 있어서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장이 웃긴 거예요. 과거에서는 이렇게 미국장 빠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장은 더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회원들한테 미국 주식 추천 안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다 우리나라 주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지면 뭘 매수할 건가.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빠지질 않아요. 바닥 저점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던 애들이 급등이 나와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재밌죠. 근데 그래도 미국 주식을
반반 섞어서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쪽을 보면 다시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흔들리게 되면 최소한 1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98달러, 84달러 이 정도까지는 밀려야 좀 매매가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이거보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뉴스에서 기사에서 반토막 났다고 240달러 내려가야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날라면 그러니까 50% 마이너스 날라면 좀 더 떨어져야 돼. 240달러. 자, 근데 이거 270달러 이하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미국 시장이 시동이 걸렸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마이바흐라는 차를 줬어요. 근데 키를 안 줬어. 기름을 안 넣어줬어. 키도 없고 기름도 없으면 그건 남의 차죠. 여러분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가격이 내려와도 키도 없고 기름이 안 넣어졌으면 차가 시동이 걸려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동 걸리고 올라가려면 미국장이 반등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빠졌으니까 만약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괴롭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눈을 탁 그쵸? 버럭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서 들어갈 건가?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거 방송을 잘 보세요. 아침에 딱 와갖고 여러분들 드디어 미국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하면서 테슬라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반등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 이제부터는 좀 강하게 좀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이유는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고 더 재밌게 테슬라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더 빠른 수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폭등을 하게 되면 미국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게 그렇죠. 먼저는 미국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게 그게 이유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미 벌써 제가 방송에서 뭐 종목들 이것도 급등했고 저것도 급등했고 뭐 이런 얘기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럼 테슬라도 그때쯤에서 반등을 주고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돌려갖고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빠지고 나서 뭐 여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또 떨어지게 하겠죠. 뭐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리고 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 요 정도 흐름들이 나오려면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만간에 반등을 주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애들을 찾아보면 메타도 한번 볼까요? 메타도 보면은 많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매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매로 보려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공략하기는 좋은데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아서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반등 줄 때도 많이 그 올라갈 폭이 좀 적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처럼 많이 빠졌으면 얘도 뭐 여기서 350달러, 반토막이면은 750달러니까 뭐 740달러 치게 되고 그러면 뭐 300, 뭐 요 정도로 뭐 340~50달러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로 매매로 노리면 되는데 없어요. 테슬라만큼 많이 빠진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덜 빠졌고 테슬라는 많이 빠졌고 애플도 덜 빠졌죠. 애플도 그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마음 편안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니까. 근데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낫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강한 걸로 따지면 애플이 강하지만 그만큼 많이 안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적을 거고 그리고 애플을 사느니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못 간 애들이 널렸고 바닥주들도 널렸고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 로봇주들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바닥만 잡히면 로봇주들은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로봇주들 보시는 것도 좋고 LNG 가스선, 가스 관련주들 제가 계속 얘기도 했지만 이쪽 애들은 알래스카 그 가스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테슬라 말고는 많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애매해요. 그래서 더 빠져야지만 저쪽도 매매가 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 정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